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이 익숙하셨던 채널의 원래 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이 머무는 라디오답게 이걸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앞으로 먹방을 안 올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중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첫 주제는 뭐냐? 제가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성격인데요. 먼저 주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서론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AI에 대한 얘기인데요. AI가 꽤 많이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고 챗GPT 쓰는 사람도 많고 어떤 특정 분야들의 기술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엄청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막연한 불안감이 있죠. 완전히 대체해버리면 어떡하나, 혹은 이제 인간 위에 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불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안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직 한참 남았겠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그런 근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직업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이거는 기술이 많이 발달할 때도 교수님들이 해주셨던 얘기기도 한데, 저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하니까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수치화하거나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을 입력해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정 내에서 필요되는 어떤 판단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개인차의 측면도 있고, 이러한 판단들을 매우 잘 정보 처리를 통해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이 손기술, 개인차에 맞춰서, 상태에 맞춰서, 혹은 망가진 정도나 새로 해줘야 할 정도에 맞춰서 도입이 되어야 할 손기술의 정도를 결정하는 게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대체 로봇, 인간 로봇, 손 로봇 이런 거에서도 기술이 막 발전을 할 때 수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한 것들, 어려운 점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게 계란, 날계란 잡는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날계란 아무 생각 없이 잡아도 이걸 부수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잡아내지만 로봇은 그 조금 덜 딱딱한 실리콘 피부를 붙이더라도 정확히 계란을 감싸내는 데까지 기술이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세게 잡으면 깨져버리고 약하게 잡으면 손에서 굴러버리고 놀고, 그런 것처럼 아직은 직업적인 면에서 대체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관계나 성격이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문장으로 예를 들면, 전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사람끼리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무슨 문장이냐면,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은 좀 재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A인 사람은 B해 라는 평가를 할 때 A와 B의 논리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은 데이터 처리나 AI 입장,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최상위 단계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조건적으로. 근데 사람끼리는 그 사람 좀 재수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매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AI 기술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거를 정보 처리 과정에서 AI가 뭔가 오류가 날 것 같고 이 말을 완벽히 받아들여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했을 때 그런 가보다 정도로, 문장을 저장하는 정도로 이해할 것 같은 거죠. 진짜 이 느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미묘한 감정 혹은 성격,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좀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이 두 번째 근거로 든 성격이나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참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AI 얘기는 아니고 사람에서의 얘기인데, 우리가 인간관계나 어떤 한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 되게 그 의도나 행동이 해석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가 배려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배려 중에서도 참 애매한 배려들이 있어요. 둘이 딱 있는데 서로 배려를 해요. 그 중에서 어떤 배려를 위한 배려나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한 배려처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상대가 진짜 뭔가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나라면 그걸 불편해할 테니까 그 불편해할 것 같은 일을 만들지 말자 해서 안 해버리는 것. 쉬운 예시로,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메뉴 결정을 막 하다가 여자친구가 두 메뉴 중에 고민을 한대요. A나 B를 먹고 싶대요. 나는 속으로 C가 먹고 싶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A나 B 둘 다 맛보는 게 좋으니까 내가 C를 포기하고 A, B 중에서 골라가지고 내가 B 할 테니까 너 A 먹어, 우리 나눠 먹자,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단계까지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배려 있고 좋은 연인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려워지는 단계는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는 거죠. A, B 중에 먹고 싶었던 거 맞아? 혹시 내가 A, B 먼저 언급해서 딴 거 포기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 웃기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나 원래는 C를 먹고 싶긴 했어. 근데 A, B도 괜찮아. 상관없어서 진짜 고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억신각신 어떤 대화, 누가 누구를 배려할 것인가 결정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참 누가 배려를 해야 할지, 누가 맞는 건지 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한 명이 화끈하게 그래 이번엔 네가 배려해. 나 A, B 말고 그냥 C 먹을게 한다든지 상대가 그래 C 포기해도 된다 했으니까 A, B 쉐어하자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면 뭐 친구랑 여행을 갔어요. 기념품 샵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엄청 예쁜 기념품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고르기로 했는데 딱 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한 명이 안 찍는 거야. 왜 안 찍냐면 상대가 혹시 내가 찍은 거를 같은 색을 찍어서 ገብ치는 게 싫을까 봐. 나는 속으로 선호하는 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더 좋은데 혹시 얘도 파란색이 좋아서 찍었다가 우리가 겹치면 불편할까 봐 상대가. 상대는 사실 마음속으로 겹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친구랑 온 김에 겹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다르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편한 게 안 겹치는 게 편해서 선택을 안 해버린다면 사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한 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배려들 저는 가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F적 배려다. 이건 좀 논리 부족하게 약간 과잉 공감을 해서 배려를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해요. 이런 흐름의 얘기들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과 상관없이 약간의 애매함, 뭔가 찝찝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포인트에서 제가 성격적으로 꼭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성격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보자니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조금 많이 확장해서 얘기하면 방어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거긴 해요. 디테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기로 했어요. 한 명이 늦었어요. 한 5분 늦었다고 쳐봅시다. 다른 사람은 하하호 하다가 5분 늦은 친구가 딱 왔어요. 그래서 늦었네 하고 분위기가 전혀 깨지지 않고 하하호 진행되려 하는데 늦은 친구가 한 15분, 20분간 늦은 이유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나는 늦는 게 합당했다. 늦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위기가 약간 다운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늦은 거에 대한 해명 혹은 변명을 쭉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뭐가 더 좋은 과정이었냐고 느끼냐면 그냥 미안 5분 늦었다 쏘리 하고 넘어간 게 훨씬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 하나 결점, 걸리는 점이라고 한다면 내 5분 늦은 게 너무 나한테 불편한 거야. 나는 늦은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까 제가 확장하면 방어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난 늦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5분 늦은 걸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 늦을만 해서 늦었기 때문에 늦지 않은 사람으로 결론 나고 끝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게 해명을 했고 이런 성격이 반복되면 저는 장기적으로 그 인간관계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쌓이면 더더욱 방어적으로 느껴지고 연인 간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한 번쯤은 연인한테 뭐 제가 남자니까 여자친구한테 방금 좀 예민하게 말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짜증 섞어서 말고 조금 느낀 그대로 상대방이 말을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방금은 좀 예민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은 그래? 예민했어? 미안 정정할게. 아니면 어떻게 말했어야 되지? 쏘리.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면 표현을 똑바로 해보면 덜 방어적일 수 있다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그냥 대화하고 아니야 괜찮아 그럴 때 있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가 뭐가 예민했지? 그러면서 오늘 하루 내 피로했던 얘기를 다 꺼내는 거죠. 나 이러이러했고 나 이러느라 바빴고 과장님한테 털렸고 지금 억지로 시간 내서 너 만났고 그러니까 예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예민한 게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엄청 참은 거야. 이 정도 말투면 내 지금 상황에서 착한 말투야. 이거를 길게 해명 혹은 변명을 해야만 하는 성격인 거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예민했다는 거야. 이게 한두 번이야 여자친구의 상황을 내가 고려하지 못하고 착한 말투를 한 거였는데 사실 많이 참은 거였는데 내가 예민하다고 말해버렸구나. 조심해야겠다로 갈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될 때마다 아까 늦은 거랑 또 비슷하죠. 늦었네 5분 늦었네. 방금 좀 예민했네. 이런 물론 부정적 어휘지만 단순히 그냥 그랬네 쏘리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먹다가 뭐 가루 같은 거 떨어져서 흘렸네 하면 아니 내가 흘린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흘렀어? 쏘리 하고 닦고 끝내면 끝이죠. 근데 해명하고 변명하고 인정 못하는 순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 장기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진다. 반복될수록 서로에게 뭐랄까 신뢰가 낮아진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연인에게도 그렇고 아까 같은 단체의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얼마나 좀 위험한지 피로한지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의 불쾌함 이런 거에서 넘어가서 아까 확장한 방어적까지 가게 되면 어떤 능력적인 거 아니면 뭐 외모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 확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좀 살찐 것 같네 하면 그래? 어제 뭐 라면 먹어서 부었나? 하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지금 내 상황에서는 뭐 붓기가 어쩌고, 이렇게 가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외모 그렇고 실력적으로도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런가? 틀렸나? 내 지식이 틀렸나? 아니면 난 그 분야 잘 모르는데 하고 가볍게 내려놓고 넘길 수 있으면, 방어적이지 않으면 대화가 스무스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내려놔서 전전긍긍해서 엄청 버티다가 이걸 나는 아는 사람으로 끝나야 해서, 나는 예쁜 사람으로, 잘생긴 사람으로, 붙지 않은 사람으로 끝나야 해서 버티다가는 피로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메시지를 하나 나름 강력하게 던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예상할 수 있어요. 너는 그런 방어적이지 않은가? 다 잘 내려놓는가? 라는 화살이 저에게 올 수 있죠. 저도 잘 못해요. 사실 저도 뭐 욕심이 있을 때가 있고 잘 못 내려놓고 인정하기 싫을 때 있죠. 내가 방금 예민했다고? 아닌데 내가 왜 예민했지? 빨리 해명해야겠다. 이렇게 싶을 때 있죠. 그리고 어떤 불쾌한 어휘를 들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인정하기 싫을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로도를 낮추고 서로 신뢰를 쌓고 스무스한 관계가 되기 위해 내려놓는 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너무 보지 마시고, 저도 실패할 때 있지만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관련 내용 해서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혼자서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단편적이다,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하면 그 성격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 성격이 좋을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다양하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공유하는 게 원래 이 채널의 목적이니까요. 편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같이 의견 나누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